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졌지만 병원비 걱정은 늘고 기초연금이 올랐는지도 모르겠고 주민센터에 가도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뉴스에서 맨날 청년, 부동산, 일자리 얘기뿐인데 정작 우리 노인 세대의 얘기는 너무 적다.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답해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몰라서 혜택을 놓친다는 시대에서 국가가 먼저 챙겨주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 들어 달라지는 노인 정책 7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건 내 일이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선 주는 혜택을 알고 받긴 받아야 하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앞으로도 쭉 유익한 노후와 건강생활에 대해 듣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퇴직연금 의무화와 퇴직금 일시급 지급을 연금형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일하는 노인연금 가액제도 폐지입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아서 몇 년 지나면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는 월급처럼 매달 받는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또 60세 넘어서 일하면 너 월급 받으니까 연금은 줄인다, 이런 불이익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감액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일을 하든 안 하든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서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유지됩니다. 단 목돈을 만질 수 없을 수 있다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장단점이 명확한 정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 개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부 감액 폐지와 지급 연령 액수 조정입니다. 지금은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여서 적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단계적으로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부부가 살아도 똑같이 1인 기준 금액을 받는 겁니다. 게다가 지급 연령을 65세에서 64세로 낮추는 방안, 지급액을 4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 노인 가정의 월 생활비가 수십만 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삶의 여유가 커지겠죠. 세 번째는 노인 일자리 정책입니다. 핵심은 공공형 일자리 확대와 정년 연장, 그리고 재취업 교육 강화입니다. 과거엔 단순히 청소, 전단지 배포 같은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지역사회 참여형 일자리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통학 지킴이, 독서관 책 정리, 마을 관리 같은 일이죠. 이렇게 바뀌면 소득 보충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고 정년이 65세까지 늘어나면서 소득 공백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실 연금이나 혜택으로 돈을 푸는 것보다 이렇게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직접 참여함으로써 훨씬 더 나은 경제적 기대 효과와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까지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노인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핵심은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복지주택, 공공임대 확충, 공공신탁제 도입입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주택연금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도 완화됩니다. 또 치매 위험이 있는 분들은 공공신탁제를 통해 국가가 재산을 대신 관리해줍니다. 그래서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노인분들이 안전하게 집을 지키면서도 소득을 마련할 수 있고 사기, 횡령 피해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일시적으로 관리해주고 차후 그 재산을 받을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고 또는 연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료와 건강복지 정책입니다. 핵심은 주치의제 통합 돌봄 확대, 간병비 사회 부담 전환, 임플란트 치과 지원 확대입니다. 예전에는 간병비가 한 달 100만 원 넘게 들어서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국가가 간병보험이나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나눕니다. 또 임플란트도 평생 2개까지만 지원되던 걸 늘리고 치매, 희귀질환까지 국가가 지원 강화합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비 파산 위험이 줄고 치과 치료 부담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치과가 보험 부분에서 혜택은 적고 비용은 큰 걸로 유명했는데 그 부담을 줄여주는 것 같네요. 여섯 번째는 교통과 생활 편의 정책입니다.
핵심은 교통비 지원 확대와 통신비,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외버스, 고속버스 할인이나 무상 혜택도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스마트폰 요금제를 월 10,000원에서 20,000원대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센터나 체육시설 이용권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외출과 여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정신적인 만족도 향상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추진하는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입니다. 핵심은 돌봄 서비스를 동네 안에서 통합 제공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병원, 복지, 돌봄 서비스를 각각 따로 신청해야 했는데 이제는 복지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거나 동네 거점 센터에서 의료, 가사, 생활 지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 강북구, 인천 미추홀구 같은 곳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안심할 수 있게 되죠.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달라지는 노인 정책 7가지는 국민연금 개편에서 퇴직연금 의무화, 감액제도 폐지, 기초연금 개편에서 부부감액 폐지, 지급 확대, 노인 일자리는 맞춤형 일자리와 정년 연장 등이 있었고요. 다음 주거복지는 주택연금 제도와 공공신탁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의료건강은 간병비 부담 완화, 임플란트 확대가 있었고요. 교통생활은 무상, 할인, 교통, 통신비, 여가 지원, 지역 통합 돌봄은 동네에서 돌봄 통합 제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신청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민센터, 복지관, 복지로 앱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꼭 확인해보세요. 이제는 몰라서 못 받았다 말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부모님, 지인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지는 순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 유익한 영상 계속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